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현 대통령 부인은 황제 조사에 무혐의를 하면서 전 대통령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에 평등이라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 수준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과 정당한 수사라는 여당, 강적들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수사라는 거는 원래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는 명백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영장이 두리뭉실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적시하는 건 당연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 특정된 것도 아니라 전 보거든요. 그래도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심은 되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김재현 의원님이 수사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고발 사주 사건 겪었을 때 그때 당에서 대응을 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현장에 갔는데 그때 압수수색 영장은 제가 정확히 첫 문장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피의자 김웅, 손중성 및 한동훈, 김건희는 이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김건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거든요. 예. 저는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할 만한 수사다. 해야죠 그리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2002년에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오를 수가 있고 특히 또 이런 중소기업진흥 이런 공단 이런 데 올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정황에 따르면은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검증도 안 하고 아예 하나는 하다 말고 이렇다면 거기 내정돼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사위라는 분도 사실 전무이사라고 한다면 보통 해당 업계에서 굉장히 굵직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게임회사 다니던 사람을 앉혔다란 말이죠.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을 가서 데려다가 직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전무이사로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이 두 가지 비상식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은 이 두 개를 바꿨다라고 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하고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영장 같은 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떤 피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타이이스타젯은 사실은 그 이스타항공의 그 미수금을 기반으로 해서 태우게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금은 굉장히 키워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표를 파는 정도의 업무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표를 팔 비행기가 없어요. 전 사위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증권회사에 쭉 다니다가 게임 업계에서도 일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타이이스타젯이라는 그 회사가 항공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타이에서 비행기 표를 파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4-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행 경험이 필요치 않은 회사라는 거고요. 저도 2021년도에 이미 최고위에서도 수차례 빨리 문재인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이제 수사하는 것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 가족들 문제로 항상 발목을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어요. 그런데 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언젠가는 터질 뇌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문다혜 씨가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게 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 특별한 직업이 없고 그런데
사적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퇴임 이후에도 뭐 평산 책방 이런 것도 주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터진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4일 날인가 글을 올려서 이쯤 가면 뭐 막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하고 가족 아닙니다. 그런데 저 경제 공동체로 여기서 사법 처리됐거든요. 그 국정농단 수사 때 그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법 처리했는데 그 수사를 주도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잖아요.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가 이번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문다혜 씨에게도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검찰이 적용할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의 등장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나왔었고 네. 그에 대해서 가장 환호하고 박수쳤던 분들이 아마 지금 수사를 받는 분들이 아닐까. 저분들은 자기들이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을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 그 경제공천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박근혜라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형식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민들은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계속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다녔던 것 자체에 이제 분노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그런 압박이 들어갔던 거였는데 저도 이번에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위라는 분이 과연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냐 해서 우선 아니다라는 건 대부분 공감하는 거거든요. 직급 논리로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 경제 공동체 논리 굉장히 네. 힘들다. 지금 판례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조국 판례도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곽상도 아들 판례거든요. 근데 아들이 회사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봉급을 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엄청난 거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1심에서는 그가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경제 공동체 논리로서 나온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50억 받은 것을 나는 몰랐다는 입장이고 아들은 독립생계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장학금 300만 원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께서 우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형법 교수를 지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정말 좋지 못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나온 명확한 팩트는 하나죠. 그 매달 그 대통령이 딸 부부를 그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취업하는 순간 끊겼다는 거고 그 취업 자체가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대통령의 사유이기 때문에 취업이 됐다는 그게 명확한 거니까 그분이 충분히 그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